네, 안녕하십니까. 경원 기말고사 PPT 발표자 2018-0010 김진영입니다. 네, 저의 PPT의 제목은 디스커버 워렌 버핏, 워렌 버핏에 대해 파헤치기입니다. 일단 먼저 인트로덕션에 대해 설명해 보자면 처음 투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갓 이민 온 이민자이든지 미래에 대한 투자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그런 건 이제 상관없고 이제 올바른 정보와 자료를 확보를 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미래에 더 나은 결정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컨텐츠 목차는 일단 첫 번째로 워렌 버핏은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싹 때부터 달랐던 워렌 버핏, 이때 워렌 버핏의 젊은 시절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제 워렌 버핏의 투자 비결, 네 번째로는 워렌 버핏의 명언 및 조언, 마지막으로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배웠던 것을 이제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3개월 동안 모의 투자를 해왔으니까 그 모의 투자 성과에 대해 이제 배운 점 및 느낀 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발표 시작하기 앞서 총 PPT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일단 한 장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일단 먼저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의 대가로 알려져 있으며 가치 투자 방식의 달인입니다. 또한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대 주주이자 투자자 그리고 회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과거 증권 중개인으로 이제 아버지의 밑에서 일을 하였으며 알바로 이제 여러 가지의 일을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투자관, 첫 번째로는 이제 서클 오브 컴페턴스가 있고, 두 번째로는 매니지먼트, 경영, 마지막으로 마진 오브 세이프티, 안전마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언 명언에서는 이제 조언으로 첫 번째 현실주의자가 되기, 두 번째 지식에 대한 갈망, 세 번째 군중을 따르지 말아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제 워렌 버핏은 누구인가? 이 워렌 버핏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알다시피 주식 투자의 대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제 미국의 기업인 1930년 8월 30일생으로 이제 젊은 시절에 증권 중개로 일을 하였으며, 또 이제 늙어서는 이제 하원으로 이제 지내고 있는 하먼 버핏의 아들입니다.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대 주주이자 회장, CEO, 투자자 일을 하고 있으며 기업의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투자를 하는 가치 투자 방식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치 투자자의 창시자인 벤자민 그레이엄의 많은 영향을 받은 인물입니다. 이제 워렌 버핏의 별명으로는 일단 먼저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있는데, 26살 이후 이제 고향 오마하를 벗어나지 않고 활동하며 성공적인 투자 활동으로 이제 투자의 기제를 통한 그는 주식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는 눈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시로는 이제 워렌 버핏과 이제 워렌 버핏에서 이제 근처에 살았던 이제 캐럴제라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제 소아과 의사인데 이제 워렌 버핏의 말대로 이제 1만 달러로 이제 투자를 시작했다가 2007년에 이제 그가 투자한 종목이 이제 1억 4,700만 달러를 찍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기부왕이라는 이제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는 억만장자이면서도 검소한 생활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2006년 재산의 85%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정하는 등 적극적인 기부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이 시대의 부자이면서도 최고의 기부자인 셈입니다. 이 워렌 버핏은 이제 그의 친구인 빌 게이츠에게도 이제 약 400억 달러의 이제 기부를 하겠다고도 하였으며 자선단체에 21억 달러의 주식 종목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의 이제 네임밸류와 이제 영향력을 통해서 이제 많은 억만장자, 이제 백만장자들이 그의 행동을 따라서 이제 많은 기부 문화를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이제 경영왕이 있는데, 버핏은 이제 살로몬에서 근무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옹호를 하였고, 국채 부정을 일으킨 살로몬의 경영층들은 간략히 비난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여담으로는 이제 워렌 버핏이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초반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계 부자 순위에서 이제 자주 이제 상위권에 랭크는 되었지만 이제 2007년에 주식 부자 순위가 이제 1위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주식에 관심이 많아지고 나서부터 이제 그의 인지도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새싹 때부터 달랐던 워렌 버핏에 대한 발표입니다. 워렌 버핏이 일단 10대 시절 일단 바람을 보면 6살 때는 껌과 콜라를 팔았고 11살 때는 차트를 보고 시티 서비스 우선주를 하면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12살 때는 선생님이 AT&T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자 그가 가지고 있던 AT&T를 공매도한 자신의 거래 내역서를 보여줘서 선생님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15살 때는 오마하 북부의 농지 49,000평을 샀고 17살 때는 핀볼 머신 대여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이제 10대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이제 집, 학원, 학교 같은 이제 순환적인 삶을 살고 있는 반면 워렌 버핏은 10대 때부터 이제 자신이 돈을 벌기도 하였고 이제 주식에 뛰어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 10대 후반에 이미 자기의 학교 교사들보다 많은 월수입을 기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워렌 버핏도 후회하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11살 때부터 주식을 시작했다는 것과 그리고 자신의 집을 젊은 시절에 자신의 소형 주택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먼저 워렌 버핏은 6살 때부터 자신이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면 더 많은 수천억 달러를 벌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 소형 주택 산 것 또한 그 주택을 사지 않고 이제 투자를 통해 투자를 했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는 이제 후회를 합니다. 이런 후회들만 보더라만 하더라도 일단은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우리는 워렌 버핏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20대 때 시절의 이제 워렌 버핏인데요. 워렌 버핏이 20대 때 이제 파트너십을 추진하였고, 그다음 이제 투자 자금이 어느 정도 모여서 이제 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운지수를 샷다운 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워렌 버핏의 초기 설명의 사진인데, 이때 워렌 버핏이 이제 설명회를 하면서 자신이 이제 약점이 이제 퍼블릭 토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무슨 영어 강의에 가입했다고도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워렌 버핏과 그레이엄의 만남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예로 들어 독서, 글쓰기, 여행 등과 같이 자신의 취미, 그리고 자신의 여가 생활 그런 등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삶을 이제 개척하고 바꿔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워렌 버핏의 이제 방법으로는 바로 멘토, 즉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레이엄이라고 합니다. 네, 이 워렌 버핏이 이제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떨어지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대학원을 찾아보는 도중에 이제 칼럼비아의 대학 책자 소개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 책자 소개는 그레이엄과 도드라는 이제 유명한 투자가들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워렌 버핏은 그 투자를 보기 전에 이 두 분이 쓴 증권 분석이라는 책을 읽었고, 그 후에 또 그레이엄이 지은 현명한 투자자들의 책을 읽고 나서 그 두 분에게 이제 많은 감명 깊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이제 자신이 숭앙해온 가치 투자자의 창시자인 이제 그레이엄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커서 이제 그 칼럼비아 대학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이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 투자가 되었다. 버핏은 이제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의 모든 수업에서 다 A프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왜 유명하냐고 하면 이 벤저민 그레이엄은 제자들에게 좋은 성적을 주는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교수 밑에서 버핏은 홀로 모든 강의목을 다 A프를 받았다고 합니다. 즉 좋은 스승 만나기만 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고 자신이 최대한 열심히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은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가 회장으로 있는 보험회사까지 찾아갔다고 합니다. 결국 그 회사에서 임원까지 만나 그 회사의 가치에 대한 이것저것을 알아보고 주식 투자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워렌 버핏이 그레이엄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많았냐면, 이 아까 말한 그레이엄이 쓴 이제 증거 분석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들을 이제 달다 외울 정도로 여러 번 읽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스승과 함께 하고 싶었으나 불가능했다. 경영대학 이제 졸업할 즈음에 이제 워렌 버핏은 스승이 하고 있던 아까 전에 있었던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제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레이엄의 회사는 이제 유대인 채용이라는 원칙이 있었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 그레이엄은 이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인종차별을 통해 금융권 취업이 어려운 유대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이제 유대인만 이제 자신의 회사에 채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의 곁에서 이제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하였으나 기회가 오지 않았고 자신의 고향 오마에 가서 관련 분야 종사에서 실력을 부지런히 쌓았다고 합니다. 그 관련 분야는 아까 말한 아버지의 밑에서 이제 증권 중개인으로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밑에 있는 주식 중개인으로 시작하여 자신의 승과 같은 투자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차근차근 키워져 나갔다고 합니다. 스승과 함께 일하면서 독자적인 투자 방식을 만들었다. 그로부터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으로부터 함께 일해보는 제안이 왔다고 합니다. 그는 그 스승을 너무나도 존경해왔고 좋았기 때문에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냥 바로 스승과 함께 하기로 워렌 버핏이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워렌 버핏은 2년 동안 스승에게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단시간에 벤저민 그레이엄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이제 회사 내에서 높게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그의 스승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자기만의 투자 방법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방법은 워렌 버핏은 분산 투자를 이제 엄격히 지키는 것에 비해 워렌 버핏은 저평가된 회사라면 분산 투자보다는 많은 달걀을 이제 한 방울에 담는 그런 집중 투자가 더 수익성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소재인 워렌 버핏의 투자관. 워렌 버핏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 주식에 관심을 보일 수 있을 때 흥미를 갖고 해서 한다고 한다. 하지만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는 아무것도 떠들지 않을 때라고 합니다. 즉 남들이 이거 좋다 하면 이걸 사고 저거 좋다고 하면 저거를 사는 그런 행동이 아닌 이제 각자 개인만의 방식으로 개인이 이제 어떤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키워서 주식에 종목을 투자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두가 원하는 종목에 투자를 하면 아주 비싼 대가, 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몰락, 실패, 빚 같은 것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워렌 버핏은 이제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가질 확률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려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말라라는 이제 말을 하였으며 생필품 따위를 중간 중개자 역할을 해서 방해감의 형식으로 파는 기업들 또한 장기적인 경쟁 우위를 가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워렌 버핏이 이제 가치 투자를 찾으면서 이제 각종 그런 종목들을 오래 보유했다고 합니다. 1973년에 한 종목은 이제 2년 뒤에야 이제 수익성을 보았을 정도로 그만큼 오래 보유했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낭비 없이 투자한다. 겸손과 절제, 수수함을 미덕으로 여기고 투자에 있어 간결함, 장기 보유, 소유가 최우선이다. 복리의 마력을 누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복리의 마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장기 투자, 즉 종목을 10년 넘게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부채를 최소로 줄인다. 당신이 현명하다면 빚을 질 필요가 없다. 만약 불행하게도 그 정도로 현명하지 못한다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거는 누구나 알듯이 만약에 뭔가를 하려고 이루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각종 전문적 지식, 경험 같은 게 필요로 여겨집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 뛰어들다면 그거는 우리에게는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는, 즉 많은 빚을 입을 수 있는 그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절대로 돈을 잃지 않는다. 워렌 버핏의 두 가지 이제 투자 원칙 개명에서 첫 번째로는 투자 원금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바로 그 첫 번째 원칙을 지킨다입니다. 꼭. 여러분은 혹시 만약에 주식 투자를 가지고 계시나요?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계시나요? 만약에 없으신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자신의 투자 원칙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단, 그 투자 원칙을 세울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아까 말한 돈을 잃지 않는 그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외에 이제 워렌 버핏의 투자관인데요. 아까는 이제 전체적으로 바라본 거고 이번에는 세부 항목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렌 버핏은 이제 일단 먼저 MF, 즉 예금 같은 투자는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 자산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안전 자산인 예금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사가 나오면 반대로 버핏은 주식의 매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아까 말한 남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을 통해 이제 자신의 루트로 길을 나서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금이 있습니다. 이거 금은 우리가 흔히 좋은 투자 자산이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흔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워렌 버핏은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수의 극히 일부분만 금리, IT 제품에 쓰이고 90% 이상은 이제 관상용으로 단순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관상용인 금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워렌 버핏은 밝혔습니다. 그 다음은 석유 투자가 있습니다. 버핏은 이제 금, 석유, 아까 말한 금, 석유, 미술품 등은 다른 투자자들의 가치 판단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걸 말고 의외로 이제 농지나 단독주택 같은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이기도 하고 이제 부동산은 생산적인 투자 대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SNS 업체, 이 워렌 버핏은 SNS라는 업체는 아주 고평가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였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 다음으로 워렌 버핏의 투자 조언 및 명언 4-1 첫 번째로 현실주의자가 되어라. 당신은 현시감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고 이제 능력 범위를 정확하게 정의해라고 합니다. 당신이 모르는 것을 알아내야 하고 그것을 유혹되지 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능력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아까 말한 자신이 만약에 이런 능력이 이 정도 구간에 갇혀 있는데 그 능력을 벗어나 다른 더 많은 능력이 요구되는 것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신이 모르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초반에 아까 말한 이제 지식에 대한 갈망, 그 다음에도 있는데 살짝 간략해주면 지식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를 갈망해야 한다고 합니다.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아까 제가 이어서 말하자면 두 번째로 이제 지식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말한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할 때 그 종목에 대한 지식이 부족을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많은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즉 훌륭한 투자자가 되고 싶으면 가능한 한 많이 배워라 라는 말이 있고 만약에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뒤처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지식에 대한 갈망을 통해서 이제 많은 훌륭한 투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4-3로 세 번째로는 군중을 따르지 마라. 계속 이제 말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요. 이 주식으로 군중을 따라가거나 모두가 하고 있는 모든 거를 둔 주식 사고 파는 행위는 있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아까 전건이 이제 조언이었고 이번에는 명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자를 잘 알려면 꼭 천재가 될 필요는 없다. 아무리 천재라고 하여도 그거는 주식시장에서는 물거품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천재가 요구되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분석이 뛰어난, 즉 각종 여러가지 주식 종목을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투자의 IQ가 130에서 160이 유리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사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가 투자하기 좋은 때다. 좋은 회사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수술을 받아야 할 때 우리는 이때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제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주식을 사면 후에 만약에 이 기업이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그 주가는 완전히 폭등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식은 항상 위기로부터 빠져나온다.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주식시장은 끝에 가서 웃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까 말한 장기 투자, 즉 10년 넘게 보유하라는 말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항상 멀리 내다봐라. 네, 이렇게 제가 바로 옆에 붙인 이유도 이 둘이 관련되어 있는 건데 아까 말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워렌 버핏의 이제 투자 방식과 워렌 버핏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뭐에 투자에 느낀 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느낀 점을 설명하기에 앞서 일단 저의 먼저 투자 성과를 보여드리면 총 손익은 마이너스 1128만 527원, 수익률은 마이너스 3.14%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손해를 입었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먼저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를 많이 놓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르고 있는 것에 더 오를 거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나타내는 예시가 이 바로 사진에 보시면 태양금속이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이 태양금속을 사기 전에 이제 주가 차트를 바라봤을 때 한 6일 정도가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즉 저는 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태양금속을 사는 즉 모멘텀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 다음 날은 이제 최고가를 찍었는데 그로부터 이틀 뒤 이제 계속 점점 하한가를 치면서 결국에는 최저 하한가를 찍은 타이밍에 저는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손실을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 원상 복구될 거라는 기대감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로는 바로 브리지텍입니다. 저희가 그 모의 투자를 시작할 때 제가 처음으로 산 종목이 바로 브리지텍인데요. 그 계속 놔두고 있다가 이제 언젠가는 복귀가 될 거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종목 또한 계속 떨어짐으로써 이제 많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모의 투자로부터 제가 배운 점은 이제 일단 모의 투자라는 자체가 일단은 저희가 실제 투자 시장에서 필요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 분석의 필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이제 그 주가 차트만 보고 그런 그냥 단순하게 사는 것이 아닌 그 기업의 재무제표 그런 것을 이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내 자신의 심리, 생각 등을 다스려야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아까 말한 이제 워렌 버핏은 이제 장기간 이제 보유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인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인내심을 많이 기를수록 장기 투자에 대한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보는 시각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선물 투자인데요. 일단 먼저 선물은 상품이나 금융자산을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미래 일정 시점에 인수할 것을 약속한 거래입니다. 선물 투자는 이제 주식 투자에 비해서 이제 비용이 저렴한데 이 저렴한 투자 비용으로 레버리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점으로는 큰 변동성으로 인해 큰 손실을 볼 수 있고, 이 주식 투자는 일반 투자는 이제 우리가 흔히 할 수 있지만 이 선물은 예수금 1,500만 원과 자격 시험이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투자를 통해서 제가 배운 점인데요. 첫 번째로 과거를 기록하면서 미래 유사 상황 등을 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즉 자신이 과거에 쓴 투자 일지에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이제 적었기 때문에 그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실수를 깨닫고 더 그런 노력하는, 그 실수를 이제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 실수를 이제 어떻게 바꾸려는지 그런 것을 이제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부자 마인드를 만드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 가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식시장을 보는 안목 생성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what study,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인데요. 저는 일단 5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가치 투자, 두 번째로는 투자론, 세 번째로는 재무제표,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덱스 펀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시장 언어입니다. 가치 투자에서는 이제 송신대학교 소모임 빕스에 들어가 가치 투자 공부를 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파악할 것입니다. 빕스에 들어가 가치 투자 공부를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잘못 넣었고 투자론이기 때문에 2학년 때 이제 전공 기초로 이제 저희가 투자론이 있습니다. 이제 기업에 대한 이제 분석 같은 것을 이제 제가 배울 것이고, 재무제표 때는 이제 재무 상태 및 경영성과의 측정 방법, 회계 순환 과정, 재무회계 특수 분야를 학습할 것이고, 인덱스 펀드에서는 이제 인덱스 펀드의 정의, 투자 방법, 장단점 등을 구체적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시장 언어. 우리나라는 이제 해외 시장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계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투자 철학과 전략 전술인데요. 이분은 조지 소로스, 이분은 워렌 버핏입니다. 조지 소로스의 명언으로는 이제 호황일 때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 불황일 때는 작은 자본으로도 큰 돈을 역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호황일 때 돈을 모아 불황일 때 투자를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게임의 룰이 바뀔 때 큰 기회가 온다라는 저에게 이제 저의 철학을 세우는데 영향을 주었고, 두 번째로는 대중 심리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생각하라라는 이제 워렌 버핏을 통해 철학이 생겼습니다. 네, 이제 이건 이제 전략으로 이제 저의 첫 번째 전략은 이제 투자에 앞서 심리 다스리기, 아까 말한 인내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비자 독점 기업에 투자하기. 워렌 버핏의 이제 투자 종목을 바라보면 투자 수익성이 좋은 기업을 바라보면 상위권 랭크에 소비자 독점 기업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투자를 할 때 균형적으로 하기입니다. 아까 말한 이제 분산 투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 워렌 버핏처럼 기업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있다면 계란을 한 방울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집중 투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분산 투자와 집중 투자를 골고루 섞을 수 있는 균형적인 투자하는 것이 저의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보유하기입니다. 이 말은 아까부터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워렌 버핏의 말대로 10년 동안 보유할 주식을 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의 투자 계명에 대해서 발표할 것인데요. 네, 첫 번째로는 나의 성공과 실패를 자주 우지하는 것은 스스로의 감정집에 달려있다입니다. 뭔가를 빨리 하려는 이제 서두름, 급함 그런 것이 아닌 인내심, 느긋함, 차분함 그런 감정을 제가 지배함으로써 이제 저의 투자를 할 때 많은 도움을 주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투자를 할 때마다 투자 일지를 쓰라 합니다. 아까 말한 이제 투자 일지에 쓰는 장점에서 자신의 실수를 깨우칠 수 있다고 말하였는데요. 저 또한 이제 이 투자 일지를 쓰면서 제가 과거에 이런 종목을 살 때 이런 실수를 하였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이제 그런 실수를 이제 어떻게 고쳐 나갈 것이냐 그리고 그런 실수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자, 제 3계명 잘 아는 회사부터 투자하라입니다. 아까 말한 그 지식에 대한 갈망을 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잘 아는 회사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지식을 알 것이라는 일단 전제하에 이 잘 아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잘 아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부터 투자를 할 것이라면 그 회사에 대한 기업에 대한 각종 정보를 이제 얻고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한 조사를 함으로써 투자를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4계명으로는 경기 침체일 땐 기회를 엿보아라 합니다. 아까 말한 이제 조지 소로스가 말한 불황일 때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 포황일 때는 작은 자본도 큰 돈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황일 때 돈을 모으고 호황일 때 돈을 모으고 불황일 때 투자라는 말이 아까 설명을 하였는데 그 말대로 경기 침체일 때 기회를 엿보면 이제 그 작은 돈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마지막으로 5계명 주식을 자식처럼 대하라입니다. 주식을 사고 이것도 안 됐네, 저것도 안 됐네 라는 생각이 아닌 자신의 자식처럼 이제 오래 데리고 수 있고 같이 뭔가 돌보고 아낄 수 있는 그렇게 주식을 대하시면 이제 그런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각종 투자에 대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지식도 채워지기 때문에 주식을 자식처럼 대하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투자를 하기 전에 자신만의 이제 투자 원칙이나 투자 계명, 아니면 투자 전략, 투자 철학 같은 것을 이제 세세하게 잘 정리를 하여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커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참고문화 및 출처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경원 기말 PPT 발표를 마치겠습니다.